예, 잘 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을 전자상거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진 방향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일단은 그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좀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전자상거래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좀 분석을 했고, 여기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농산물 배송 시에 부패가 됐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품이 부족하다, 교육 참여가 저조하다, 또 재고 상품이 없어서 늦게 배송한다, 이런 또 배송 상품이 손상됐다. 이렇게 일반 전자상거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도 이런 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 내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건 큰 글씨로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농민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 17,000농가하고 소농이 거의 10,000농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농 참여하는 농가들은 한 1,000농가 정도 된다겠죠.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42%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익산 농민들이 거의 반절이 마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부터 5년 만에 우리 농민들의 50%가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를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22년도부터는 우리가 도출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93% 이상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나온다면은 그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하면은 이것은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상품을 소모할 수가, 직거래로 소모하지 않아도 그냥 다 판매를 하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를 안 하는 이유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인력이 없어서고 또 저기 23%나 되고 이런 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을 전자상거래도 역시 우리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 요인은 뭐고 위험 요인은 뭐고 스와트 분석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익산 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을 전자상거래 아까 중앙 거점 수집소를 지금 5건역에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도화에서 중앙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매 권역으로도 연결하고 또 구색 상품을 갖추고 주변 농산물 가공품도 수집을 하고 도매 물류 권역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중앙거점센터가 소농들을 위한 오프라인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특히 이제 중앙거점센터가 2022년 5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신속하게 좀 해나갈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운영관리 및 주체를 정해야 하고요. 소속을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단법인 재개정을 좀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정확하게 빨리 정해가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또한 다성권역과의 관계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성권역도 자리를 좀 빌려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건물이지만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중앙거점센터와 다성권역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지금 업로드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업로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을형 밀키트를 제안을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밀키트 시장이 지금 현재 비대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유통시장에 엄청난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밀키트라 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양질의 식재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딱 맞는 소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시피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HMR이 코로나 시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시장이 팍 올라갔거든요. 근데 HMR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걸 데워가지고 먹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밥이라든지 또 이렇게 직접 조리, 그렇다고 해서 식당 가기는 그렇고 1인 가족도 1,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인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정성을 들인 음식은 없을까. 그거를 채워준 것이 바로 밀키트입니다. 그래서 밀키트는 조리하기가 쉽게 내가 약간의 손질만 하면은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제 이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마을형 밀키트를 좀 생산을 해보자.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앙유통거점센터가 생기면은 그 마을형 키트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좀 개발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제까지 계속 소농들이 생산한 원물 그대로 파는 것보다 우리가 소농들이 생산한 우수한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또 조합을 해가지고 밀키트를 생산하면 마을에도 더 큰 부가가치를 안겨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서도 이것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여기 나오네요. 밀키트는 양질의 식재료, 그 다음에 딱 맞는 소스, 레시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이한 형태의 즉석식품 중에 하나죠. 근데 즉석식품하고는 틀려요. HMR하고는 틀리게 내가 어느 정도는 손질이 가는 거다. 그런 여기 나오네요. 내 손질이 어느 정도 가는 반즉석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키트 시장은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밀키트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55원어치 팔았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밀키트는 우리 소비자들도 지금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밀키트를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금마의 사과라든지 낭산의 딸기, 그 다음에 여산의 양파, 춘포의 콩, 그 다음에 용동의 쌈채소, 여러 권역별로 중요한 농산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유통거점센터의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은 상당히 지금 용역 결과 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계속 나오네요. 마을형, 농가형 밀키트 개발에 우리가 그 플랫폼으로 중앙거점센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마침 이제 또 기술센터에 종합가공센터도 있기 때문에 중앙거점센터가 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마을 전자상거래에도 좋고 또 소농들의 소득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마을 전자상거래 30개 성과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에 하던 일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30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목표를 삼아본 겁니다. 신활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성과로 삼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을 전자상거래 유통혁신 추진 전략 1입니다. 마을 전자상거래 신활역에서 지금 추진 과제는요, 중앙거점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는 거다고. 그래서 권역별 유통거점, 이것은 지금 아직 보류 상태인데 이게 지금 원하는 데를 수혜줘서 해보니까 아직은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추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신 마을 혈관이라든지 권역의 일정 공간을 가볍게 이용하면 그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는 또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 다품목 주문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차별화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번 구매한 고객이 또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지금 전문 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전문가들이 또 중앙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줄 계획을 이런 식으로 과제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전략 2입니다. 뭐 품목별로 우리가 이제 중앙거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생산자 조직화예요. 생산자 조직화. 그래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조직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인증 라벨을 운영을 하고 우리 마을 히트 상품도 발굴하고 또 가공 상품 제조 역량도 강화하고 또 농촌 체험 및 축제도 병행을 함으로써 마을 전자상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거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익산시에서 이제 새해부터 농가 조직화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를 조직화해야 품목별로 이제 또 그분들이 출하를 하거든요. 중앙거점센터로 출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가 판매 플랫폼이니까 온라인으로 나갈 건 나가고 그 다음에 모연 로컬로 나갈 건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공 제조 분야는 기술센터 가공장을 좀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바로 옆에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는요 중앙거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역량 강화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농가들을 조직화를 하는데요. 뭐 조직화를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고 공통 과정,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그 다음에 가공 제조 과정, 그 다음에 유통 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아마 교육을 통해서 또 액션 그룹도 만들고 조직화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1월 달쯤에 이제 공고가 나면은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또 거기에 응모를 해서 중앙거점센터로 출하하려면 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서 농가들끼리 또 품목별로 농가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전략 3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업인을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추진 과제로 아까 농가형 밀키트는 좀 상품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뭐 쌀 상품, 우리가 이제 쌀 주산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쌀 상품의 고도화, 뭐 B2B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체험 키트를 개발해가지고 요즘 비대면이니까 체험 키트를 개발해가지고 학교에 뭐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유튜브로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그 인플루언서도 지금 많이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 비전은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적어서 안 보이는데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유통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농촌 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고 잘 사는 그런 농업인, 빈부격차가 많이 없는 농업인, 또 정보격차가 많이 없는 그런 농촌, 이런 걸 건설하는데 마을 전자상거래에 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부문, 중앙거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농가 조직화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준비 단계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품목별로 액션 그룹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단체화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중앙거점센터에 물건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로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판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름이 품목별 농가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래서 품목별로 우리가 중앙거점센터를 플랫폼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 농민들이 꼭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 밀키트 상품 개발을 중앙거점센터가 이제 내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 이런 농가용 밀키트도 이제 개발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리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이지만 우리가 이제 매뉴얼은 또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농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가지고, 품목 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아무리 뭐 고향의 냄새가 나는 농산물이지만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되잖아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근다해도 브랜드를 달고 소농 브랜드로 달고 나가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배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또 마을 전자상거래용 농산물에 대한 표준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뉴얼도 내년에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아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뭐 설명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브랜드 농산물의 버금가는 매뉴얼은 소농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성, 그런 상품성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품질 관리도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맞춤형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이제 막 이걸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이 팜플렛은 아무래도 뿌리기가 좀 힘드니까 소비자 맞춤형 전자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시청 홈페이지나 또는 익산몰 홈페이지 등에 또 우리 이메일로 소비자들한테 보내줘가지고 그분들이 마을 전자상거래에 쉽게 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자 카탈로그. 그래서 전자 카탈로그를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전자 카탈로그가 비대면 시대에 또 맞는 홍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서 기업과 B2B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B2C 이런 것도 이제 전자 카탈로그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업 대 기업, 그 다음에 그런 기업 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뭐 C2C도 좋습니다. C2C도 좋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카탈로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인증 라벨 제도를 운영을 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더욱더 고향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인증 라벨을 좀 만들어서 뿌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스토리를 개발, 그래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별 그런 자원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용역으로. 그래서 마을별로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조사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마을별 뭐 농가별 스토리를 상품하고 입혀, 이렇게 스토리를 입힌 농산물, 스토리를 입힌 농산물이 또 소비자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럼 이제 가치 있는 농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입힌 농산물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좀 증대시켜 가지고 조금 더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전부 다 입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상품 개발할 때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가공상품 제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로 판매할 때가 가장 뭐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교육에도 참여를 하시면 좋고, 이제 저희가 또 별도로 1월 달에 가공 역량 강화 교육이 있을 예정이에요. 2022년 1월 달에 가공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졸업을 수료를 하신 분들은 중앙거점센터의 가공 상품을 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교육 다 받으신 분은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되지만은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또 초보자들이나 이런 가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신활적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가공 역량 강화 교육에
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가공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겁니다. 가공 제조 과정은 우리가 지금 뭐 기초 과정, 그 다음에 중급 과정, 심화 과정을 수료를 해야 가공을 뛰어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1월 달에 저희가 개설한 가공 역량 강화 교육에 좀 신청을 해서 스토리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또 가공을 하면 조금 더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익산형 체험 키트를 보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대면 시대라 요즘 체험장에, 체험 마을이나 또 체험 농장들이 매출이 쭉 떨어졌는데, 이제 이러한 익산형 체험 키트를 마을별 특성별로 개발을 해가지고, 또 우리 농촌환협대학에서 체험 키트 개발 교육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농장별로 체험 키트를 개발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또 팔아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험 종합 키트를 제작을 해서 도와주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 전도상거래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전도상거래 추진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13만 건 2020년 기준입니다. 이게 13만 건에 40억 매출을 올린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고도화를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때가 됐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전상은 농산물 흐름도는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익산몰이라고 했잖아요. 익산몰.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이제 또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있고, 택배 운영사가 있고, 농가가 있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마을 전자상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행정과 또 신활력 추진단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중앙거점센터 그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산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가공 제조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유통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과정 역량 강화 1월 달부터 이제 진행될 역량 강화 교육 내용이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공통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자료를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교육안입니다. 그래서 채소 작물 품질 관리, 식량 작물 품질 관리, 과수농가 품질 관리, 특용 작물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재배 및 품질 관리인데 재배가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출하 관련 교육이라든지 성분 개발, 또 생산 현장 방문하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산 과정. 그 다음에 가공 제조 과정 교육안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가공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해보고, 또 햇삽이 중요하니까 햇삽 요령, 그 다음에 소규모 가공 창업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우리 신규자나 아니면 기존의 초보자,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이런 가공 제조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중앙 거점 거점 센터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과정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또 출하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유통 루트는 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 교육반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를 보면은 지금까지 마을 전자상거래가요, 양적인 성장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 농업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이라든지 분여농이라든지 귀농, 그런 유통 약자들에 대한 그런 참여를 더 이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농가인데, 첫농가보다 더 늘려서 한 2,000농가까지는 우리가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배비 지원은 물론이고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또 유튜브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 블로그 홍보 지원, 우리가 유형 무형의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IT 관련, 온라인 몰 관련,
그 농민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IT 전문가를 파견하든지 위탁업체를 이용하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주는 체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전도상거래 핵심이 직접 농민들이 컴퓨터 배워서 밤에 블로그 이런 거 작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젊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노인분들 또 고령화되신 분들이 컴퓨터 배워가지고 온라인 입점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계속적으로 연세가 드셨어도 생산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고령되시는 분들 또 유통약자 이런 분들은 생산 분야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잘하는 부분,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응 체제로 나가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면 그 실적이 앞으로도 더 올라가고 우리 농촌도 또 더욱더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거점센터가요, 어떤 분은 뭐 APC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정보와 격차까지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중앙거점센터고요. 다성권역 시설을 또 최대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다성권역 주민들과 또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를 지금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자체 시설로 APC 시설만 갖추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원스톱으로 농민들이 그런 스마트 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를 하고 뭐 사무실 공간도 마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앙거점센터의 소속을 뭐 기본계획상으로는 뭐 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인을 만든다기보다는 재단법인 소속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운영 조직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재단법인이 푸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마을 전자상거래까지 어느 정도는 좀 조례를 개정해서요 업무를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의 뭐 2시간 동안 중앙유통거점센터 역할 그리고 또 우리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실적을 무조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마을 전자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농이 우리가 이제 17,000농가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우리 마을이라든지 경영체 실태조사를 또 했어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70%가량이 한 11,000농가가 거의 소농입니다. 소농. 그래서 이러한 소농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분들 중에 이제 유통 약자가 많거든요. 연세 드셔가지고 로컬 푸드에도 못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또 그 농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농촌을 활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또 소득이 들어와야 농촌이 활력이 넘쳐요. 막 그 일을 위해서 공동 작업장도 만들고 또 할머니들이 하루에 2-3시간씩은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에도.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을 전자상거래다. 그래서 2,000농가까지 늘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아까 뭐 10억을 지원해줬다가 이제 5억으로 줄였었는데 다시 10억 이상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또 직접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용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비용이다. 뭐 유통업자나 뭐 광고업자한테 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을 아까 93%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그 소망대로 그 지원을 늘려가지고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가 우리 농촌 활력에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또 신화활력 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거점센터가 단순한 APC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 이제는 농민들은 그 이렇게 좀 마을 창고나 마을 혈관에 갖다만 두면 그것들이 중앙거점센터로 옮겨지고 중앙거점센터에서 로컬로 빠질 건 빠지고 온라인으로 올라갈 건 올라가고 이런 역할이에요 지금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을 전자상거래를 또 안전성, 품질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주제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익하셨는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